GS건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위기의 본질은 뭐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길 잃지 않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GS건설의 여정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1969년에 라키 개발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LG건설 시절을 거쳐서 2005년에 지금의 GS건설이 된 거죠. 특히 2002년에 그 자이 브랜드를 내놓은 게 성장에 아주 큰 발판이 됐다고 봐야겠죠. 자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주요 사업은 플랜트 같은 인프라 쪽하고 자이를 앞세운 주택건축, 그리고 수처리 같은 신사업, 이렇게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서의 위치 변화가 좀 눈에 띄어요. 2021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3위였는데 2025년 자료 보니까 5위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냥 순위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안전이나 품질 평가 기준이 강화된 영향도 있고 결정적으로는 역시 2023년에 있었던 그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그 여파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겠죠. 정말 충격적인 사고였죠. 그 사고 때문에 순위가 내려앉았군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전체 순위는 내려갔는데도 아파트 브랜드 파워만 보면 자이가 여전히 1위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GS건설의 이중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 자체는 아직 건재한데 전반적인 기업 신뢰도에는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는 신호로 읽어야겠죠.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다. 특히 그 기둥 32개 중에 15개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거. 전단 보관근이라고 하죠. 건물의 하중을 버텨주는 정말 핵심적인 부재인데 그게 누락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도 정말 혹독했습니다. 2023년에만 재시공 비용이다 뭐다 해서 약 5,500억 원, 이걸 손실로 처리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요. 영업 손실만 해도 3,87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었죠. 재무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했죠. 일단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떨어졌고요. 부채 비율은 253.1%까지 치솟았어요. 보통 건설업계에서는 200%를 좀 위험 수위로 보거든요. 게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까지 받았고요. 지금은 법적 다툼 중이라 집행은 정지된 상태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업 이미지에는 정말 큰 상처가 남은 거죠. 결국 자이라는 강력했던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돌이키기 힘든 흠집이 난 셈이네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건설 경기도 안 좋았고 원자재 가격 폭등 같은 외부 악재까지 겹쳤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GS건설이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테고요. 허윤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익성이 좀 낮거나 아니면 비주력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 본업, 특히 강점을 가진 주택사업, 그중에서도 도시정비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정말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짜 자회사로 평가받던 스페인 수처리 기업 있잖아요. GS 이니마. 이걸 약 1조 6,77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또 계속 손실을 내던 영국 모듈러 주택회사 엘레멘츠 유럽. 여기는 아예 청산을 해버렸고요. 거기서도 한 730억 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했죠. 이 결정들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GS 이니마 매각은 단기적으로 현금이 급했으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죠. 그렇게 확보된 자금이나 역량을 핵심 사업인 주택,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 사업에 쏟아붓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도시정비 수주액이 벌써 작년 실적을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집중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던 사업들을 좀 정리하는 대신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여기에 집중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럼 신사업은 완전히 접는 건가요?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요? 모듈러 사업 같은 경우도 해외 사업은 접었지만 국내 기술 개발에는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GPC라던가 자이가이스트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또 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사업이나 해수 담수화 신기술처럼 미래 먹거리 탐색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조정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품질, 안전관리 아니겠습니까? 검단 사고 이후에 BM이라고 하는 빌딩 정보 모델링 기술이나 AI, 로봇 같은 걸 활용한 스마트 건설 시스템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자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풍부한 수주 잔고, 이런 강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붕괴 사고로 인한 심각한 신뢰도 하락, 또 재무적인 부담, 이런 약점도 아주 명확하고요. GSN이마 매각 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주력 사업인 주택 부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완벽한 품질로 신뢰를 되찾는 것, 그게 핵심이죠. 이게 앞으로 GS건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